아셨죠? 그러니까 단점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디자인과 이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매력적인 사운드가 나오는 게 제가 쓰는 이런 환경, 저는 플레이어를 따로 쓰고 있고 제가 쓰는 이런 환경에는 딱 맞는 사운드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또 하나의 또 올인원 스피커를 가지고 왔습니다. 갑자기 요새 또 올인원 스피커를 이렇게 리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리뷰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기보다는요. 이런 올인원 스피커는 뭐 꾸준하게 리뷰가 들어왔었어요. 예, 꾸준하게 들어왔었는데 소개할 만한 애들이 이제 걸리는 순간이 이렇게 좀 연달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연달아 이렇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애는요, 조금은 투박해 보이고 조금은 못생겨 보이는 이 스피커이지만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는 이 스피커, JBL의 L75MS라는 스피커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은 전 JBL을 굉장히 오랫동안 취급을 했었습니다. 프로 쪽에서. 그러니까 일반 아마추어 컨슈머 쪽이 아니라 프로 필드에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한 10년이 뭐예요? 그렇죠. 계속 다뤄온 거는 한 20년 이상을 다뤄왔죠. 예, 다뤄왔었습니다. 그리고 몸담고 있던 회사가 이 JBL의 프로 쪽에서 그 관련된 수입을 관련된 회사였고, 저는 거기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한 4년 반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JBL에 대해서는 캐릭터를 굉장히 잘 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를 딱 보는 순간에 좀 솔직히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뻔한 소리겠구나. 예, 뻔한 소리겠구나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완전히 저희 선입견을 완전히 깨버렸고요. 그리고 JBL이 이런 사실 이게 레트로 디자인이고 레트로 이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1970년도 때 JBL이 하이파이 쪽의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초창기에 나왔던 그 스타일 그대로 지금 이 월넛 형태로 가구 형태의 나무가 그대로 적용된 이 스타일의 스피커가 과거 1970년도에 있었는데, 이거를 복각해서 새로운 컨셉과 새로운 기술력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좀 그래, 하만이니까 삼성이니까 그래, 삼성의 기술력, 하만의 뭐 최신의 DSP 기술력 뭐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굉장히 모던한 사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딱 받았을 때, 그거 들어봤을 때 듣기 전이죠. 듣기 전에 딱 생각한 게 뭐 소리 뻔하겠구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완전히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요런 스타일, 올인원 스타일의 스피커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소리가 좋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스피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한 JBL의 L75MS 모델에 대해서 특징, 장단점 알아보면서 제가 왜 갑자기 마음에 들기 시작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특징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올인원 스피커입니다. 사실 JBL이 제임스 B 랜싱이라는 회사가 처음 나온 거는 알텍 랜싱이 있었던 시절이 있죠. 제임스 B 랜싱이 사람 이름이에요. 제임스 B 랜싱이 나와서 과거에는 드라이버 유닛, 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인클로저는 개인들이 만들거나 인클로저가 없는 상태에서 혼만 설치를 하고 저음의 드라이버만 인클로저에 담아서 약간 인스톨을 하거나 극장에서 활용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게 과거에 많이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인클로저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저 또는 인스톨러 또는 시스템 인테그레이터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유닛들을 배열을 하고 마음대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스피커를 장착하다 보니까 똑같은 알텍 랜싱에서 만든 그런 뭐 드라이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JBL에서 만든 드라이버가 들어간다고 손 치더라도 같은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같은 소리가 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JBL이라는 게 나오게 된 이유는 안 되겠다. 이 정형화된 틀 안에다가 이 드라이버 유닛들을 박아서
완제품으로 스피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 JBL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JBL이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역사,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많은 히트 작품들을 만들어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이 스피커가 과거에 아주 뛰어난 이 이름을 날리던 그런 스피커들이었습니다. 이런 스피커들이 이제 복각해서 이제 나오면서 L100이라든지 이런 제품들, L85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과거의 명성 또는 과거의 레트로한 분위기를 계승해서 나가는 것이 시작이 되었죠. 2000년대, 2010년 후반 정도, 이 정도에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2010년 후반, 2020년 들어오기 전에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품도 그거에 대한 후속 모델 또는 이어지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L75 MS 같은 경우는 사운드바 형태로 쓸 수 있으면서 북쉘프 타입으로 약간 벽 부위에 놓든지 테이블 위에 놓다든지 어떻게 다른 곳에 가구처럼 배열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와 있고요. 과거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내부에는 네트워크, 유선과 무선의 네트워크로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고 블루투스 되고요. HDMI, ARC를 통해서 HDMI로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고 포노 단자,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턴테이블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 별도의 3.5 억스 단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애입니다. 그리고요, 얘는 두 개의 트위터가 양쪽 끝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끝에 두 개의 트위터, 알루미늄 형태로 되어 있는 두 개의 트위터가 있고요. 5.25인치 저음 드라이버가 양쪽 끝에 하나씩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부위는 센터 스피커로서 4인치 콘 드라이버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모든 드라이버들, 그러니까 모든 유닛들은 개별 앰프 채널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퍼 같은 경우는 125W씩 배정이 되어 있고요. 트위터는 25W씩 배정이 되어 있고 가운데 센터는 50W가 앰프가 배정이 돼서 각각의 앰프가 개별 드라이버들을 다 구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 범위 같은 경우는 45Hz부터 나와서 25,000까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까 잊어버린 설명에 빠뜨린 거. 그렇게 해서 우퍼랑 모든 거 앰프가 다 포함해서 350W를 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타사들과 조금 다르게 앰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RMS 파워. 우리 프로들이 사용하는 RMS 파워로 350W예요. 그러니까 일반 컨슈머들이 얘기하는 출력으로 얘기한다면 얘는 700W입니다. 700W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45에서 25,000Hz까지 재생이 가능하고요. 내부에 디지털 프로세서가 내장이 돼서 오디오 프로세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세서들은 32비트에 192kHz로 오디오 샘플링으로 디지털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얘는 또 특징이 뒤에 서브우퍼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의 서브우퍼가 있을 경우에는 서브우퍼를 연결해서 출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베이스 컨투어 조정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벽 쪽에 많이 붙게 되면 저음의 양이 많아집니다. 또는 좀 작은 공간에서 틀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의 그 최적 때문에 저음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지죠. 그래서 베이스 컨투어 버튼을 키게 되면 3dB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저음을 좀 3dB 롤오프 시켜서 저음의 양을 조금 줄일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 이유는 뒤에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크기는요, 양쪽 폭이 790, 그러니까 79cm의 폭을 갖고 있고요.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21cm 높이, 그 다음에 앞뒤 길이는 옆이 좀 좁고 가운데가 제일 두꺼워요. 그러니까 가운데 제일 두꺼운 데 기준으로 28cm 정도가 됩니다. 28c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크기고요. 무게는요, 15.9kg에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무겁게 15.9kg로 되어 있고요. 정가는 199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올인원 스피커 중에서는 싼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정도 크기가 나오는 애들 중에서는 싼 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지만 이 정도 소리가 나오는 애들 치고는 싼 편입니다. 싼 편이어서 아무튼 199만 원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올인원 스피커. 이제 장점과 단점 들어가 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장점들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제가 느꼈던 그런 매력적인 부분들이 아마 장점에 조금 제 개인적인 욕심을 조금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러지?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별거 아닌데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좀 녹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전 이 디자인, 이 약간 무식하고 옛날스럽게 생겨 있는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이 디자인이 프로 쪽에서 사용을 하던 옛날에 하이혼이 꼽혀 있던 그런 디자인하고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요. JBL이 과거에 호언 드라이버, 하이 쪽 호언 드라이버를 장착을 했던 그런 스피커들이 이런 형태, 이런 모양으로 장착이 돼서 나왔던 이런 스타일로 디자인돼서 나왔던 애들이 꽤 있었어요. 이 앞부분을 빼고 앞부분이 이제 호언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애들이 있었죠. 과거에 뭐 70년대죠. 죄송합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런 스피커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스피커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 나무 피니쉬와 이 앞에 있는 그릴 부분, 이 그릴이 이렇게 쉽게 떨어지거든요. 자석으로 이렇게 쉽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구성이라든지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콘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자석으로 이렇게 딱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형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되게 올드 스타일이지만 저한테는 되게 매력이었습니다. 되게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요 매력적인 요 외형을 첫 번째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다양한 입력이에요. 그렇지만 요거 단점도 조금 있으니까 단점까지도 조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입력.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네트워크 유선 무선 됩니다. 이더넷 단자 있고요. 그리고 무선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구글의 크롬캐스트 가능하고요. 애플의 에어플레이 2도 기본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도 구글 어시스트 통해서 연결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HDMI 포트도 있죠. 포노 포트도 있죠. 그래서 턴테이블 연결할 수 있죠. 3.5에 아날로그로 연결해서 아날로그로 음악을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여기에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디자인적으로도 이렇게 생겨서 사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어디냐면 TV 밑에 사운드바 대신에 놓게 되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가구적으로나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HDMI ARC를 통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로 소리로 들어갈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소리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소리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저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얘를 봤을 때 그래 제가 JBL 프로 사운드를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JBL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과 하만이 조금 결합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했을 때 선입견 있는 사운드가 있었는데, 이 사운드는요, 최신의 사운드라기보다는 이 모양, 이 레트로한 디자인에 정말 잘 맞는 사운드예요. 그냥 이 모양에서 나올 것 같은 사운드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어둡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약간 그 과거의 70년대 그런 사운드에서 굉장히 밝은 스피커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토이터나 고음 드라이버의 성능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중역과 저역의 위주로 소리가 나오는 그런 스피커들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의 사운드는요, 약간은 어두울 수는 있는데요, 약간은 어둡게 느낄 수는 있는데 정말로 이 디자인에 너무너무 잘 맞는 사운드가 나와요. 그냥 여기서 음악을 딱 틀게 되면 그래, 이 스피커는 이런 사운드가 나야지 하는 그 소리 컬러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정말 매력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매력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디자인을 하고선요, 굉장히 모던한 사운드가 나왔다. 제가 모던한 스피커들을 좀 많이 저 소개를 했었잖아요. 모던하게 생겨 있고 디자인도 사이버틱하게 생긴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애들은 진짜로 그 모던함과 그 사이버틱함에 어울릴 만한 그런 사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럴만 하겠구나. 근데 만약에 얘가 걔네들과 흡사한 사운드가 나왔으면 저는 그냥 이렇게 소개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얘를 딱 듣는 순간에 그냥 얘 디자인과 얘 모양에 딱 맞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매력에 대해서 조금씩 더 들어가 볼게요. 그래요. 톤 밸런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톤 밸런스는 따뜻한 성향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음의 양이 많으냐?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충분히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음과 중음의 사운드의 그 표현 능력을 봤을 때에는 고역의 사운드의 표현 능력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에 있는 장비들처럼 고역이 아주 깨끗하고
클린하게 막 많이 나오는 그런 사운드는 아니에요. 뭐 하이파이에서 막 찰랑찰랑 거리는 그런 사운드를 기대하셨다면 그런 사운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덜 하면서 조금 무디게 들리는 듯 하면서 그 고음이 살짝 롤오프가 되어 있는 그 느낌인데 그 느낌이 너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요. 이 톤 밸런스는 따뜻한 성향, 이 디자인 그대로 그 앤틱함에서 나오는 그 따뜻함이 그대로 묻어 나오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적인 면을 얘기하면요, 절제되면서 되게 임팩트한 사운드가 나옵니다. 네, 조금 절제되고 정제된 사운드, 군더더기가 없으면서 소리를 굉장히 과하게 내려고 하지 않고요. 얘 스피커 크기가 낼 수 있을 만한 사운드만 내가 정확하게 내야지 하는 정확성, 절제되면서 정제된 사운드가 나와요. 과하게 오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크기에서 저음을 무식하게 많이 내려고 막 저음을 오버드라이브 시켜서 나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음이 없느냐? 저음이 있어요. 이따 소리 들려드릴게요. 저음도 굉장히 잘 나와요. 마치 서브우퍼가 있는 것처럼 저음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그 잘 나오는 사운드가 절대로 오버드라이브를 시켜서 드라이버를 무리하게 구동해서 나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절제되고 정제된 깔끔한 소리가 나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타이트하면서 그러면서 따뜻한 소리. 이게 좀 말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좀 이따 들어보세요.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들을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청음할 수 있는데 한번 가셔서 들어보시면 제가 어떤 표현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 사운드에 정확하면서도 절제되고 약간 그런 사운드를, 정제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장점해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소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도 제가 이 스피커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스피커들이 제가 아무래도 영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걸 좀 답습한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중음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영국이 특히 그래요. 영국은 중역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중음 대역에서 굉장히 많은 보이스 대역이 있고 이 보이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영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역 표현을 되게 잘하는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다. 고음이 안 나오고 저음이 안 나와도 중역 표현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스피커가 있다면 그 스피커는 훌륭한 스피커다, 훌륭한 라우드 스피커라고 저는 배워왔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얘는 물론 저음도 잘 나오고 고음도 생각보다 잘 나오는 편이에요. 고음도 생각보다 잘 나오는 편인데 중음에 대한 표현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중역 드라이버가 정 가운데 하나가 달려서 여기서 중역을 표현한 4인치 중역 드라이버가 중역의 소리를 딱 표현해 주는데 그 중역이 굉장히 정확하게 소리를 잘 전달합니다. 이제 타이트하고 정교한 중역의 소리가 이 가운데 있는 센터 스피커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청음해보면 느끼시겠지만 이 중역 표현 능력이 너무 뛰어나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장점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역에서 더 내려와서 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인 사운드는 정확하면서 정제되면서 오버드라이브 하지 않으면서도 되게 정교하고 타이트하게 소리 낸다고 했죠. 그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저역이에요. 이 저음 우퍼가 5.25인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5.25인치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이 두 개의 5.25인치 드라이버가 생각보다 큰 체적을 갖고 있는 이 인클로저에서 저음을 내주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요. 네, 되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소리가 잘 나오는 거에 대해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들께 조금 좀 표현하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저음이 얼마큼 잘 나오는지를 들려드릴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어폰, 헤드폰 좀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이노럴 마이크를 해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이어폰으로 들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이 생각보다 저음이 너무 약간 많이 나와서 제가 뒤에 있는 베이스 컨투어라는 걸 켜서 저음을 줄이고선 3dB 줄이고 저음을 튼 겁니다. 지금은 3dB 줄여놓은 상태에서 저음을 틀고 있는 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시죠. 이번엔 JBL L75 JBL L75 소리를 녹음하겠습니다.
갑니다.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네, 들어보셨습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이 5.25인치 두 개에서 만들어내는 저음이 과하지 않으면서 되게 생각보다 정확하면서 너무 딥 사운드, 그러니까 뭐 45Hz까지라고 얘기했지만 50Hz 이하의 소리를 어거지로 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기가 잘 낼 수 있는 한 50Hz 이상의 소리부터의 저음을 되게 좀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너무 울리는 저음도 아니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잘 정제된 그런 베이스 사운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마치 서브우퍼가 있는 듯 하면서도 야 서브우퍼가 있는 것 같은데 과하지 않은 듯한, 잘 받쳐주는 서브우퍼가 들어간 듯한 그런 베이스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것을 장점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뭐 기타 장점에서는 턴테이블 입력이 있다는 거, 이 디자인의 앤틱 디자인에 정말 잘 어울릴만 하죠. 예, 턴테이블과 함께 듣는다면 되게 어울릴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턴테이블도 직접 연결할 수가 있고요. 뭐니 해도 사운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사실 이걸로 영화를 봤습니다. 요새 맨날 이런 올인원 시스템을 갖다가 테스트를 하게 되면 저는 넷플릭스 영화를 꼭 한번 봅니다. 여기다가 봤을 때 정말 웬만한 사운드바를 살 바에는 이거 사는 게 나아요. 이거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이유인 즉슨 목소리 표현 능력이 너무 정확하고 소리가 뒤로 이렇게 울려서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라 앞쪽으로 조금 포커싱 돼서 앞으로 밀어내는 사운드를 내주는데, 영화를 보고 있거나 TV 앞에 있는 여러분들께 소리를 정확하게 밀어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웬만한 사운드 바보다는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사운드 바는 거기에 추가적인 뭐 서라운드 이펙트라든지 뭐 돌비 애트모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뭐 이런 펑션들을 할 수 있지만 얘는 그런 펑션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정확한 사운드 듣는 걸 조금 더 중시하신다. 나는 오히려 이런 서라운드 효과보다는 스테레오 효과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듣고 또는 소리가 앞에서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를 집중해서 듣는 편이다 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사운드바보다 이 제품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장점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입니다. 마지막 장점은요, 솔직히 이 클래스 이 정도 사운드 나오는 비슷한 애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199만 원이 뭐가 저렴하냐, 200만 원짜리가 뭐가 저렴하냐고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이런 올인원 스피커들을 되게 많이 들어보고 많이 저한테 요청도 오고 많이 접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요 정도 사운드가 나오면서 요 정도 가격이 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사실 되게 비싸요. 왜 올인원 시스템이 비싸냐? 스피커가 있죠, 앰프가 달려있죠, 프로세서가 달려있죠, 거기에 플레이어까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플레이어도 되고 뭐 크롬캐스트 뭐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런 게 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어부터 시작해서 뭐 프로세서, 그 다음에 앰프, 스피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애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예, 일반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데 걔네들 중에서는 싼 편에 들어가요. 200만 원이.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여러분, 단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첫 번째 제가 뽑은 단점입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좀 투박하게 생긴 레트로한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은 사실 모던한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맞지 않는 디자인일 수 있습니다. 이게 1970년대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색깔이나 디자인이 뭐가 이쁘다고 그러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옛날 감성이나 옛날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디자인을 좋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스피커를 집에 놓을 때는요, 사실은 뭐죠?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족이 상당히 많이 따지는 게 뭘까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상당히 많이 따지는 게 디자인이죠. 디자인. 예, 디자인 맞습니다. 근데 그 디자인을 이런 레트로나 앤틱 스타일에 대한 디자인을 원하는 잘 어울리겠다. 우리 집에 잘 어울리겠다 판단되는 집이나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진짜 블랙 앤 화이트로 완전 그냥 호텔처럼 깨끗하게 살고 있는 그런 집에서는 사실은 이런 디자인이 너무 튀는 디자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액센트처럼 어떤 특이한 디자인 하나를 탁 놓는 그런 장식품을 겸한 그런 디자인도 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색깔이 맞춰져 있고 되게 모던한 스타일로 되어 있는 그런 집에다가 갑자기 앤틱 스타일이 딱 들어가게 되면 디자인적인 요소가 하나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방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여기부터는 사실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진짜 안 맞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장점을 되게 좋게 많이 설명했던 그 부분은 뭐였죠? 이 레트로한 디자인, 옛날 디자인에 되게 맞는 옛날 감성에 맞는 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지만 절대 현대적인 사운드가 아니에요. 절대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약간 밝고 찰랑찰랑한 고음이 함께 있는 그런 사운드는 아니에요. 예, 전혀 아닙니다. 어떤 분들한테 되게 소리가 어둡고 둔탁하다라고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책장에다가 놓고 찬장에다가 올려놓고 들으시면 베이스가 더 강조가 됩니다. 벽에 붙으면 붙을수록 이건 물리예요. 벽에 붙으면 붙을수록 저음이 더 강하게 나와요. 그러면 원래 조금 고음이 상대적으로 조금 롤오프돼서 약간 어두운 색깔로 나오는 스피커인데 걔를 벽에다가 더 붙여서 베이스가 더 강하게 나오게 들리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더 고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설치하신 분들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예. 벽 쪽에다 더 붙이면 붙일수록 벽 쪽 끝까지 밀어 넣을수록 저음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모소리로 밀어 넣을수록 저음이 훨씬 더 증가가 됩니다. 베이스 컨트롤을 반드시 키셔야 돼요. 그렇게 베이스 컨트롤을 키시더라도 저음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음의 찰랑찰랑함과 약간 좀 밝은 성향을 좀 깨끗하고 화사하게 나오는 그런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맞지 않는 스피커입니다. 맞지 않는 스피커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12kHz 이상의 고음역이 롤오프가 좀 돼 있습니다. 예, 롤오프가 돼 있어서 12kHz 이상의 그걸 에어 사운드라고 그래요. 에어 사운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에어 사운드, 그 외국에서는 얘를 에어 사운드라고 얘기해서 에어리한 사운드가 좀 적다라고 해서 공기의 사운드가 좀 적다라고 표현하는데 요걸 좀 해석을 잘못하면 공간감이 좀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얘기고요. 10kHz 이상의 사운드를 보통은 에어 사운드라고 해요. 에어 사운드. 그래서 공기의 소리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에어 사운드 10kHz 이상, 특히 얘 같은 경우 12kHz 이상의 소리가 살짝 롤오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밝고 시원하게 나오는 그런 사운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단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얘의 좀 제일 약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얘의 제일 약점. 음장감이 좁습니다. 네. 뭐 좌우에 트위터가 있긴 있지만 스테레오 스피커를 붙여놓고 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스테레오 이미지가 와이드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공간을 꽉 채우는 사운드로 나오지 않습니다. 약간은 공간의 사운드 필드가 조금 좁고 소리가 저기서 나고 있구나 라고 딱 느껴져요. 집에서 딱 틀면 소리는 저기서 나고 있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전에 소개했던 제품들은 어디서 틀면 소리가 이렇게 울려서 사방에서 퍼져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스피커가 저기서 나고 있구나. 명확하게 저기서 들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음장감이 조금 좁고 약간 모노 사운드처럼 나옵니다. 이게 장점이죠, 단점일 수 있어요. 저처럼 조금 정확한 사운드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조금 명확하고 또렷하게 들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 소리가 좀 울려 퍼지고 음장감 있게 들리는 게 아니라 앞에서 탁 튀어나오면서 목소리가 가깝게 들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약간 스튜디오 모니터와 같은, 물론 고음은 그렇지 않지만 중역에서부터 저음까지는 스튜디오 모니터를 듣는 듯하게 앞에서 탁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사운드예요. 엔지니어들이 조금 좋아할 만한 그런 사운드예요. 하지만 그런 사운드가 스테레오 장비로 있으면서 약간 이렇게 울려 퍼져서 들린다면
훨씬 좋았겠죠. 응장감 있게 들렸다면. 하지만 얘 하나만 갖고서는 사실은 스테레오로 되어 있지만 스테레오 장비가 좁게, 좌우 스피커가 좁게 붙어있는 듯하게 나오기 때문에 음장감이 좀 좁고 약간 모노 사운드 비슷하게 나온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또 부수적인 단점들을 얘기를 하자면 디지털 입력이 없어요. 제가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장비가 되면 물론 HDMI 디지털 입력은 있지만 제일 쉬운 광 케이블 입력이라든지 또는 SPDIF라든지 이런 디지털로서 손실 없이 들을 수 있는 입력까지 같이 가지고 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단점에 놓고요. 네트워크 플레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트워크 플레이가 된다고 했는데 얘는 네트워크 플레이어 기능은 없어요. 예를 들면 타이달이나 스포티파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그런 음원을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뭐 때로는 인터넷 라디오 같은 거라도 들을 수만 있으면 전원만 딱 켜고 인터넷 라디오 틀어서 내가 평소에 듣던 그런 재즈 음악을 깔아놓고 그냥 배경음악으로 깔아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건 없어요. 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플레이어를 통해서 재생을 받아서 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형태를 주로 띄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올인원 시스템, 올인원 패키지 형태로 되어 있는 플레이어들 치고는 약간의 그런 기능적인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은 얘한테의 단점이 확실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감안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단점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디자인과 이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매력적인 사운드가 나오는 게 제가 쓰는 이런 환경, 저는 플레이어를 따로 쓰고 있고 제가 쓰는 이런 환경에는 딱 맞는 사운드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걸 BGM용으로 쓰고 음장감이 넓게 퍼지는 걸 원한다고 한다면 때로는 안 맞을 수 있고요. 나는 좀 모던한 사운드에 좀 밝고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사운드 좀 이렇게 이쁘게 고음이 나오는 그런 사운드를 원한다고 하면 안 맞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거는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이시고 어떤 용도로 쓸 건지를 아시고선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 단점도 확실히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구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장점과 단점을 한번 같이 봤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의 기억, 그러니까 제가 음향이라는 걸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런 장비도 있었어. 1970년도에 이런 장비도 있었고 1980년도에 이런 장비도 있었어 라고 하면서 봤던 제품들 또는 텍스트북, 제가 공부하던 텍스트북에서 봤던 제품들의 그런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걸 다시 레트로 분위기로 복각해서 다시 이 세상에 불러 나온 제품인데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 시대의 그 사운드와 같은 사운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것이고 일반적인 올인원 스피커들이 좀 이쁜 사운드나 모던한 사운드를 만들면서 소리가 퍼지고 웅장하게 나오는 것을 추구하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절제되고 정제되면서 정확한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일종의 약간 스튜디오 모니터 스타일로 소리가 나오지만 과거의 레트로한 그런 사운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스타일로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사운드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총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금액대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JBL에서 나왔던 L75MS 제품을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구매에 조금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저 프리비전스도 지금 티셔츠하고 모자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음향에 대해서 나는 진심이다. 나는 음향하는 사람이다. 난 소리에 대해서, 사운드에 대해서는 진심인 사람이야 라고 그런 걸 좀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취급하는 모자와 티셔츠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영상 밑에 있는 디스크립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